오늘 알아볼 사건은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 30분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섬나루길에서 모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조 씨가 실종 후 다음 날인 16일 새벽 4시 30분경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미제 사건입니다. 피해자 조 씨는 당시 모대학 간호학과 4학년생으로 졸업 후에는 대학병원에 취업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과거 그만두었던 하당 신도시 도심의 가게에서 대타로 알바를 한 후 귀가하고 있었고, 집에는 피해자의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피해자는 오후 11시 18분경에 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게 되는데요. 언니, 나 지금 알바 마치고 공원길로 귀가 중이야 라는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받은 언니는 동생이 곧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새벽이 되어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언니가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CCTV 여부를 확인하던 중에 피해자의 상의를 발견했고요. 좀 더 수색이 진행된 끝에 오전 4시 30분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모 한방병원 뒷길과 체육공원 아랫길 사이에 있는 호박밭 배수로에서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배수로는 평소 피해자가 항상 귀가하던 산책로에서 고작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피해자는 상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이 되었고요. 경찰은 우선적으로 성폭행을 의심했지만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는 심한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고, 혀뿌리 아래쪽에 있는 설골뼈 좌측에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드러난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지식사였어요. 해당 범행이 일어난 곳은요, 과거 호남선 철도의 노반 옆에 있던 1차선 길인데요. 과거부터 인적이 드물어서 주민들 사이에 언젠가 여기서 사건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농담이 좀 돌던 곳이라고 해요. 구 호남선 철도의 공원화와 함께 지금은 해당 도로도 차선을 넓히고 가로등을 상당수 많이 설치하면서 우범지역이 아니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민가 한 채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1차선 농로 수준이라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거주지로 향하던 중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다가 저항 끝에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피해자의 유류품 가운데 가방과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건 범인의 목적이 금품 강탈이었는지 아니면 성폭행이었는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0월 19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5km 떨어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속옷, 스타킹 등 유류품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면서 잠시 수사는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가방과 유류품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 물이 찰 곳에 증거를 숨기는 것보다는 이미 물이 찬 곳에 증거를 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유류품을 버린 시각을 만조대로 추정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새벽 3시에서 아침 9시 사이가 만조였는데, 아침보다는 아직 캄캄한 새벽 시간대가 범인의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기가 더 편하니까 범인은 새벽 시간대에 와서 유류품을 버린 것으로 추정하여 수사망을 좁혀나갔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의 거리는 차로 8분, 도보로 37분 정도의 거리였어요. 이 사건에는 범행 시각쯤에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 남성을 보았다는 다양한 증언이 많이 나왔는데요. 10월 15일 22시 20분경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50대 남성은 사건 현장과 공원 사이 60m 남짓한 공간을 돌아다니던 20대 중후반 남성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키는 170cm 정도였고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 건장한 체격에 모자를 쓰고 회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다음은 23시경 한 자매가 공원을 산책하던 중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매는 그 남자가 너무 수상해서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수상한 남성은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하며 아쉽게도 어둠 때문에 얼굴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시 30분경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50대 부부의 증언도 있었어요. 부부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벤치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바로 옆에 캔맥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피해자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언뜻 듣기에 통화 내용은 피해자의 첫사랑이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울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는 피해자의 우는 모습을 본 범인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을 느끼고 그녀를 범행 목표로 생각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수상한 남성을 보았다던 다른 남성 목격자도 그 남자가 벤치에서 무엇인가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주변을 맴돌며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수사 결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긴 찾았으나 아쉽게도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23시 30분을 조금 넘은 시각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점에서 5m 떨어진 곳에 어두운색 계통의 기아 엔터프라이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제보들도 있었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차 안에 탑승한 사람은 2명이었는데 그 차량의 문이 닫히는 순간 여자의 다리가 얼핏 보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그곳을 지나던 택시기사님도 항상 지나가던 길에 평소 보지 못하던 차량이 서 있어 유심히 보았는데 트렁크에 나비 문양이 붙어 있었고 차량 번호의 끝번호는 3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끝내 이 차량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범인이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신의 상태가 야외에서 일으킨 것 치고는 흙이 많이 묻지 않았고 생각보다 양호한 것이라는 이유였어요. 다만 법의학자들은 생각이 달랐는데 상처들의 상태가 안에서 한 것 치고는 긁힌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바깥의 풀숲 같은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의 손톱 아래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표피가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주변 우범자, 성폭행 전과자와 불량배 등 2015명의 DNA를 채취해 분석 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평소 시신 발견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자주 하던 남성 3명이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않아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표피와 이들의 DNA 대조 검사까지 했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조 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 버린 점을 들어 처음엔 면식범에 의한 계획범죄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우발적 범죄라는 반론도 많았는데요. 피해자 조 씨는 사건이 발생한 길을 주기적으로 통행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처음으로 버스가 끊겨서 어쩔 수 없이 해당 도로를 가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이 유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가 이미 주민들 사이에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으슥하여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장소라는 점도 있었죠. 때문에 범죄 심리학자들은 어떤 일로 분노를 가지고 일으킨 우발성 범죄로 보았으며 전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여성에 대한 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서 주변 지역에서 살거나 공원에 자주 출몰하는 인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평소 귀가하던 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영상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일부는 작동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모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멀쩡히 작동된 CCTV에서도 사건 해결에 관한 단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검 감정서에 사망 추정 시각이 적혀있지 않은데요. 온도를 재지 않았고 사후 경직 정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아 초기 감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추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부검 사진으로 시반 현상을 보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반 현상은 사후 시신이 가만히 있으면 피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려 피가 고이게 되어 피 색깔이 피부 위로 비쳐 보이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발견된 시각인 4시 30분에 촬영된 등사진은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시반이 보이지 않지만 9시가 넘어서 촬영된 피해자의 등을 찍은 사진은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반이 보입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가슴 쪽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던 점을 생각하면 시반의 형성에는 새벽에서 아침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므로 피해자는 대략 12시 이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미제 사건이 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경찰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건입니다. 우선 시신이 늦게 발견되어 비교적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없었던 점, 성범죄로 추정했으나 아니었으며 금품을 노린 강도범죄조차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범인의 윤곽을 잡기 위해 주변 CCTV를 모조리 대조해 보았으나 CCTV 화면에는 집을 향해 가는 피해자의 모습만 잡혀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는 범인의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목격자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해서 이 사건은 더욱 해결되기 어려운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